여기 가야겠다. 커피 브로도 있고. 커피 오트밀크 커피랑 오늘은 시나몬 번 이걸 아침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커피는 역시 뉴질랜드가 맛있어. 너무 싱거워. 왜 이렇게 싱거워 커피가? 여기만 이런가?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제가 캘거리 캐나다 온 지 이제 딱 일주일 됐고 이틀 전에 여기 집을 계약했으니까 지난번 집 보기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해외에서 집 구하기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지금 최근에 캘거리에 와서 집을 구한 상태라 이 제가 경험한 도시가 대표적인 그 나라와 이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클랜드는 제일 크니까 뭐 뉴질랜드엔 전반적인 이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캘거리는 아무래도 밴쿠버하고 토론토의 또 렌트 시장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점 감안하시고 정보를 들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플러스 여기에 제가 지금 12월에 집을 구했으니까 이게 집을 구하는 거는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2월 초는 연말이 다가오고 세입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덜해서 집 구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딱 도착하셨을 때 그 나라에 뭐 직장이 있어서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구하실 때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딱 한 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서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서 렌트집을 구하실 때는 구직자의 마음 자세를 꼭 가지세요. 네, 이게 내가 이 집을 원해 하고 굉장히 그 귀엽고 데스퍼레이트 하는 눈빛을 보내시면 안 되고 랜드로드가 나를 픽할 수 있는 자신감을 조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로 구직자의 자세죠. 취직하실 때요. 한국에서는 보통 전세 같은 거 구하실 때 선착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처음에 오시는 저희 그 조기학 어머님들도 조금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신청서를 받아서 정말 집주인이 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픽 당할 수 있게 굉장히 저를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자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준생처럼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집 구하기 첫 번째 단계 뷰잉인데요. 집을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뷰잉을 하지 않은 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뉴질랜드 도착하지 않은 조규학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집을 보고 그리고 사인할 때 이렇게 전자사인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그냥 스무스하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서 그 테넌시 트리뷰널이라고 무슨 그 재판소 같은 데 가게 되면 결국은 세입자가 직접 뷰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사된 거에 대해서 부동산의 그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마지막에 뭐 결국은 잃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즘 점점 갈수록 뉴질랜드 부동산들은 세입자가 직접 뷰잉을 하기를 원하고 저 캘거리 오기 전에 몇 개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집을 안 보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부동산에서 오케이 해서 새로운 타운하우스인데 계약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게 학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캔슬을 놓긴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뷰잉의 절차는 그래요. 이제 뭐 매물을 보고 난 다음에 뭐 계약을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집을 보러 가시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영어가 되시는 어떤 분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메일이나 뭐 문자로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제가 추가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은 보통 사진상으로 이제 저는 워낙 집을 많이 보러 다녔기 때문에 뭐 렌트집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에서 뭐 1년에 뭐 진짜 한 5, 60개씩 저는 보러 다녔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대충 걸러질 게 걸러져요. 근데 이게 이런 노하우가 그 시행착오가 있지 않고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걸름의 단계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냥 가격이랑 지역만 맞으면은 많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많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은 돼요.
캐나다는 여기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추운 나라기 때문에 안에 실내 난방이나 이런 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좀 집도 뉴질랜드랑 똑같이 오래된 하우스도 이런 것도 좀 많은데, 여기서는 가장 제가 컨선을 했던 게 이제 눈 치우는 작업이 그 뉴질랜드에서 잔디 깎는 것처럼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업체도 알아봤어요. 한 달에 한 뭐 150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눈을 치워야 돼서 저는 조금 아무래도 뭐 아빠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이래서 좀 이렇게 배제를 시켰고요. 그러면 타운하우스나 여기 또 뉴질랜드에서 없는 뭐 콘도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먼트 두 종류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콘도는 그 유닛 안에 그 세탁실이 다 포함된 거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 뭐 세탁이나 이렇게 세탁을 쉐어하는 곳이 많은데, 근데 또 아파트라고 광고된 것 중에 밑에 뭐 론드리 인 슈트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인 런드리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렌트집이 거의 한 90% 이상 렌트집이 이 화이트웨어라고 해서 냉장고, 세탁기, 뭐 드라이어, 전자레인지 이거 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된 집이 많았고요. 뉴질랜드는 화이트웨어 포함, 이렇게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된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캐나다가 렌트 구하기에는 그 임시적으로 아니면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뷰잉을 할 때 가장 뉴질랜드 집에서 많이 보는 건 난방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올해 7월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제가 또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그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렌트를 주는 집에는 히팅 시스템이 세이프 하우스라고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그 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힙펌프라고 해서 에어컨이랑 뭐 난방 일체형이 되는 이거를 다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달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컨선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 오래된 집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제가 많이 보는 건 창틀, 뉴질랜드 집들 나무 창틀로 된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외풍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전기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겨울에 베란다에서 사는 느낌? 네, 이런 것 때문에 창틀을 많이 보고, 두 번째는 싱크대가 오래된 집도 많아요. 그래서 싱크대가 뭐 오래된 거는 견딜 수 있겠지만 뭐 찬물하고 그 차가운 물이랑 이렇게 수도꼭지가 두 개로 된 거 있죠. 이런 집은 저는 거의 배제를 시켰고, 마지막에는 뭐 싱크대가 좀 오래된 집, 아직까지도 올드한 그 나무로 된 싱크대를 쓰는 집들이 많은데, 그 한국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약간 조금 놀라시는 네, 이런 거는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가장 좋은 것이 해가 많이 드는 게 북향, 노스 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향, 이스트 페이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조금 뉴질랜드 집들은 뷰잉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테넌시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가장 여기서 나의 마음가짐이 취준생이어야 돼요. 이 서류 자금만. 그 어플리케이션 신청서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인 신상 명세 뭐 이런 거 적는 거는 제가 뭐 추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 보면 뭐 이전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뭐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수입은 적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저는 주소도 없고 수입원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블랭크때 해놓으시면 안 되고, 뭐 이전 집은 한국에 있었고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그리고 뭐 한국의 집 주소라도 적으셔야 돼요. 그 한국의 집 주소라도 적으시면서 뭐 한국에서는 나의 뭐 자가였고 지금 렌트는 처음이다. 그리고 뭐 뉴질랜드 수익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렌트비를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렇게 서류상으로 좀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한국의 최근 잔고 증명 영문으로 된 것도 좀 가지고 오시고, 만일 내 남편이 아니면 다른 가족이 나의 그 페이를 낼 거면은 뭐 거기에 대한 레터 같은 것도 같이 첨부를 하시면 좋으시고. 근데 저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어머님이 이제 남편이 그 렌트비를 낼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미스터 김이 미세스 김을 어느 날 사랑하지 않게 돼서 렌트비를 내줄 수 없으면 너는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돌죠.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나의 세이빙이 있어가지고 돈을 꼬박꼬박 낼
것인데 주소지가 있어야지만 은행 여기 뉴질랜드나 뭐 캐나다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은행 증명원으로 나의 수입을 증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죠. 성의를 보여야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추천인을 적으라는 게 있어요. 보통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을 뭐 친지나 가족은 안 되고 이렇게 3명 정도 적으라는데 이 3명한테 다 연락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뉴질랜드 이제 막 왔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적어요? 그래도 구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스토리를 짜시더라도 구하셔야 돼요. 내가 렌트비를 안 낸다고 해서 이 추천인이 대신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꼭 부탁을 하셔서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레터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처 적으시면 나중에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너 뭐 써니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렌트 계약서를 우리한테 렌트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을 했는데 얘 돈 잘 낼 것 같니? 얘 집 가본 적 있니? 얘 얼마 동안 알았니? 얘 집에 갔더니 깨끗하디? 뭐 이런 너가 집주인이라면은 얘를 세입자로 쓰겠어? 뭐 이런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런 레퍼런스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추천이 적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메일로 혹시 추천이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 하고 제가 약간 그 아시는 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분의 그래서 기본 서류는 여권이랑 비자 그리고 잔고증명 추천인 연락처 요 정도로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저도 이제 올 때 직구하는 수기 이런 걸 좀 읽어봤는데 워낙 여기에 그 신용도도 없고 이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힘들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 플러스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렌트로 살았을 때 그 랜드로드한테 추천서 레터 같이 받았고요. 얘 돈 꽉 뭐 열나 잘내 집 깨끗하게 잘해 뭐 이런 두 마디만 있으면 돼요. 추천서 따로 받았고 그리고 뉴질랜드 신원조회도 저는 떼왔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잔고증명 이렇게 3개 에디셔널하게 해가지고 같이 집주인한테 보냈답니다.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건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일날 집을 3개 봤어요. 근데 3일 있다가 뭐 4일날 집을 또 3개 봤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끊기기 때문에 방법은 최대한 단기간에 아주 많은 집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집을 구하는데 딱 이틀 안에 해결할 거야. 그럼 이틀 안에 뭐 10개씩 하루에 5개씩 바바바박 보고 난 다음에 딱 선택을 해야지. 1번 집 봤는데 뭐 1일에 1번 집 봤는데 한 70% 마음에 들었어. 쏘쏘. 그러면 한 3일 있다가 3번 집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할까? 그래서 3일에 또 집을 하나 봤어요. 3일 후에. 근데 그 집은 그냥 50%였어요. 1번 집 며칠 전에 본 1번 집이 좀 아쉬운데 그러면 이미 그때 그 집은 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집을 보시고 이 집을 신청서를 넣어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 집 본 날 바로 경쟁이 있다면 더더욱 1시간 안에 나 신청서 보낼게. 신청서 빨리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문자로 나 신청서 보냈거든 확인해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지 커뮤니케이션, 파스트 프롬프트 커뮤니케이션 하셔야지 그 집이 저한테 올 확률이 큽니다. 그럼 좀 전투적으로 취준생의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처음에 외국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마음에 드는 가성비 좋은 집을 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